이번 강의는 미네랄 종류 가운데 마그네슘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역사. 마그네슘은 1618년 영국 서리 최입소미 한 우울에서 나오는 쓴맛의 물에서 처음 그 존재가 인지되었으며 나중에 성분이 황산 마그네슘으로 밝혀졌고 1755년에는 스코틀랜드인 조지프 블랙이 마그네슘을 원소로 판명하였습니다. 마그네슘의 인체에서 작용. 마그네슘은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마그네슘이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기능 조절, 혈압, 단백질, 뼈, DNA를 포함한 신체 여러 과정에 중요합니다. 인체에 있는 마그네슘의 약 50%는 뼈에서 발견되고 나머지 반은 신체 조직과 장기의 내부 세포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마그네슘 1%는 혈액에서 발견되지만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미네랄보다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기능. 마그네슘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낼 때 효소가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은 세포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체 구성 요소인 단백질과 핵산 등의 완전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수백 개의 효소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인자입니다. 마그네슘은 전해질, 칼슘, 나트륨, 칼륨 등의 체내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산화적 인산화 작용, 즉 산소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로서 ATP를 생성하는 작용의 조절인자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기능 등에 밀접하게 관여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의 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D 수치를 증가시키기 전에 너무나 적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강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는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D 독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비타민 D 양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개 보조인자인 칼슘과 마그네슘 복용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슘의 양은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반면에 마그네슘은 너무나 부족하게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의 상호작용.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도움을 주어 상승작용을 합니다. 1.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질병들입니다. 노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알츠하이머병, 천식, 주의력 결핍 장애, 암, 뇌혈관, 만성피로, 당뇨병, 청력 손실, 심장질환, 동맥경화, HIV, 에이즈, 고혈압, 신장결석,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비만, 골다공증, 말초혈관 질환, 임신 관련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 스포츠 관련 문제 등이 있습니다. 2. 마그네슘 복용하지 않고 비타민 D만 복용한 경우입니다. 여드름,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뼈, 호흡기 질환, 복강, 인지 문제, 감기와 독감, 난포성섬유증, 치과, 불임, 면역, 신장, 간, 루푸스, 골관절염, 만성통증, 파킨슨병, 건선, 구루병, 뇌졸중, 갑상선, 부갑상선, 결핵, 시력, 헤어, 피부 등이 있습니다. 3. 비타민 D 복용 없이 마그네슘만 복용한 경우입니다. 공격적인 행동, 알코올 중독, 부정맥, 뇌성마비, 변비, 생리통, 불소의 독성, 머리 부상,
중추신경계 손상, 폐경, 정신질환, 겸상적혈구 질환, 파상풍, 영아 돌연사 증후군, 스트레스, 말더듬 등이 있습니다. 4.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둘 다 복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동일한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각각 고유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의 유사점과 차이점. 첫 번째, 유사점.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지난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결핍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독성이 작습니다. 하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고 하나가 부족하면은 다른 것과 함께 건강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많은 같은 질병에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감소되어 있거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칼슘과 비타민 K2와 강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의 다른 점. 마그네슘은 비타민 D처럼 장기간 몸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매우 주목할 점은 마그네슘은 매우 많은 양의 복용이 가능하지만 비타민 D는 많은 양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위로 볼 때 마그네슘은 밀리그램이지만 비타민 D는 IU입니다. 몸에서 흡수하는 시간은 마그네슘은 6시간 정도 걸리지만 비타민 D는 일정 농도를 올리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마그네슘은 여러 종류의 화합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면은 수산화 마그네슘은 하재나 제산제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염화 마그네슘은 금속을 생산하는 재료나 목재 방부제나 황산 제조에 이용 가능하고 시멘트, 섬유 첨가제 등으로도 이용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내화 벽돌, 전기 절연체, 시멘트, 고무나 플라스틱 제조, 흡착제 및 완화제 등에 이용하며 황산 마그네슘은 시멘트, 비료, 무드질 및 염색, 화재 등에 이용합니다. 반면에 비타민 D는 생체 이용 시에만 구분합니다. 2014년 9월에 제시된 지난 100년간 과학 문헌에 따라 마그네슘 결핍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단계로 가벼운 매일 도전입니다. 피로, 변비, 어지러움 또는 현기증, 그리고 과도한 월경 통증과 얼굴 경련이 있습니다. 설탕, 카페인, 단순 탄수화물 등의 식품에 대한 갈망이 있고 두통, 심계항진이 있습니다. 심계항진은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약물, 음식, 정신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딸꾹질, 고혈당증이나 저혈당증, 과민성, 식욕의 손실, 감정 기복 등이 있습니다. 근육 경련, 발작, 구역질, 신경질,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임신 중독은 마그네슘 결핍 시 더욱 악화되고 이 밖에도 나약함, 레이너 증후군이 있습니다. 레이너 증후군은 추위에 노출됐을 때 피부의 색이 갑작스럽게 하얗게 변했다가 파란색으로 이어 붉게 변하는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그네슘 결핍과 관련된 2단계로 매일 큰 도전을 받는 질환들입니다. 불안 및 공황 팔짝, 관절염, 천식, 주의력 결핍 장애, 그리고 등의 뒤쪽에 과도한 코티졸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요통이 있습니다. 참고로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신체 기관의 포도당 사용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방광염, 귀 감염 등 아래쪽 요통, 글루텐 감도, 고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인한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혈압, 잠을 잘 수 없음,
인슐린 저항성, 편두통,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가 임신이 되는 다태 임신은 마그네슘 결핍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 문제, 비만, 골다공증 전구 형태인 골감소증이 발생하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마그네슘 부족은 생리전 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생리전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약 75%가 적어도 한 번씩은 경험하고 이 가운데 5에서 10%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은 월경입 시작되기 4에서 10일 전부터 시작해서 월경입 시작되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축농증, 턱관절 장애, 체중 증가가 발생되는데 특히 허리 부분이 증가됩니다. 마그네슘 결핍 3단계로 매일 심한 도전을 받는 질환들입니다. 동맥경화증, 혈전, 장질환, 석회화 승모판 또는 승모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근육통, 뇌수막염, 셀리악병이 있습니다. 참고로 셀리악병은 소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장내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루텐에 대한 감수성이 일어남으로써 증세가 나타납니다. 뇌성마비, 만성 신장 질환, 뇌진탕, 우울증, 당뇨병, 간질 또는 발작이 있습니다. 뇌피 세포 기능 장애, 다른 의미로 혈관의 내벽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성장 장애, 심장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부갑상선 항진, 갑상선, 신장병, 간질환, 대사증후군이 있습니다. 유산, 다발성 경화증, 심한 비만, 골다공증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에 따른 4단계는 바로 생명을 위협받는 도전에 대한 질환들입니다. 알코올 중독, 루게릭병, 알츠하이머병,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 있습니다. 심방세동, 우렬성 심부전증이 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증은 심장 근육이 부어서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내보내는 펌프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경련,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증, 비만, 파킨슨병, 신장장애, 영아급사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아급사 증후군은 흔히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잠든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며 그 사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뇌졸중, 심장돌연사, 심실세동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 부족은 인체에서 부족한 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마그네슘과 질병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과 천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연구들은 6에서 18세 사이의 급성 천식 환자에게 마그네슘 정맥 주사나 마그네슘 흡입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구로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은 천식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낮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는 천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과 결과입니다. 11상부터 19세 어린이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구 기반 임상 연구에서는 식사 시 낮은 마그네슘 섭취가 천식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18세부터 70세 성인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과 우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적절한 마그네슘은 세로토닌의 수치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하는 화학 물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항우울제는 두뇌의 마그네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한 개 연구는 마그네슘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3만개 항우울증제 약물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개 항우울증제는 종종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등의 다른 불안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과 당뇨병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들은 E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그네슘과 당뇨병 관련 연구 내용입니다.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식사 시 많은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사람이 E형 당뇨병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당 수치를 제어해주고 또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위험인자를 지닌 사람과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도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면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위험인자를 지닌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뚱뚱한 사람, 운동 부족인 사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가족 중 당뇨병에 걸린 사람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 증상에서 당뇨가 일어나는 이유는 마그네슘이 세포내로 포도당이 유입하는데 필요한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포도당이 세포내로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도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 무증상 마그네슘 결핍은 당뇨병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배설된 만큼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경구피임약 사용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체의 당 처리 능력 장애인, 뇌당능과 경구피임약 사용과 관련된 이상지질혈증은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과 대사증후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 내용입니다. 낮은 마그네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 마그네슘 수치가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6에서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시 높은 마그네슘 섭취는 건강한 여성과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과 섬유근육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섬유근육통은 만성적으로 전신의 근골격계 통증, 뻣뻣함, 감각 이상, 수면장애, 그리고 피로감을 일으키고 신체 곳곳을 누르면 아픈 부분이 나타나고 힘줄 및 인대근막과 근육, 지방조직 등의 연부 조직의 통증 증후군을 말합니다. 섬유근육통이 있는 24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임상 연구에서 말릭산과 마그네슘 정제를 최소 2개월 동안 복용한 결과 통증과 압통점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조합이 섬유근육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제가 낭성 섬유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근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참고로 낭성 섬유증은
유전자의 결함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로 폐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6번째, 마그네슘과 소음 관련 청력 손실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마그네슘 복용은 큰 소음에 노출된 사람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청력 손실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관련이 없는 돌발성 난청 환자의 청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7번째, 마그네슘과 부정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전을 조장하게 되는데, 혈전이란 혈관에 생긴 작은 응혈 덩어리가 혈관벽에 붙어 혈관을 막아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또한 동맥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고 안구안 후면벽에 깊숙이 스크림처럼 자리하는 망막에 병변이 있을 때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때때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일 수 있으나 마그네슘 부족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들은 마그네슘 섭취를 증가시키면은 남성들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추는데 연관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식사를 통해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은 정상적으로 심장이 박동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때때로 마그네슘 정맥 주사를 주입하는데 그 이유는 심장 세동과 부정맥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려성 심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종 심장 부정맥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는 우려성 심부전 치료의 한 가지로 마그네슘을 결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먼저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8번째, 마그네슘과 심부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서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충만 기능이나 짜내는 펌프 기능이 감소하여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군입니다. 심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사용에 대한 결과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들은 마그네슘을 가지고 심근경색 시 치료의 일부분으로 사용했을 때 부정맥뿐만 아니라 혈압도 개선해 주어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1년 안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우회 수술을 받은 경우나 다른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마그네슘을 복용하면은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9번째, 마그네슘과 고혈압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저지방 식사와 많은 양의 과일 및 야채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낮은 고혈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 식품에는 칼슘과 칼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식사 시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고혈압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모든 연구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마그네슘 보충제가 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마그네슘과 편두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몇 연구는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이 편두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는 마그네슘 보충이 편두통의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약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통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 혈중 농도가 낮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통이 있을 때 비타민 B2와 허브인 화란 국화, 그리고 마그네슘을 같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한 달에 3번 내지 그 이상의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두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황산 마그네슘 복용이 약물 처방보다는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을 1일 400mg 2번 복용은 편두통의 강도와 빈도를 줄일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단지 이 경우는 마그네슘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이 치료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할 점은 의사와 상의 없이 마그네슘을 이용한 편두통을 치료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번째, 마그네슘과 골다공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를 체내에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을 복용하면은 골다공증 노인 여성들의 뼈 손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 멀티비타민 보충제를 에스트로겐과 함께 복용하면은 에스트로겐 단독 복용보다도 뼈의 강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12번째, 마그네슘과 하지불안 증후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지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마그네슘이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 하지불안 증후군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연구 성과가 미흡합니다. 13번째, 마그네슘과 유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낮은 마그네슘과 인이 유산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유산의 원인들 가운데에는 총 단백질, 알부민, 마그네슘, 인 등의 농도 감소, 포스파타제의 활동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스파타제는 인산 에스테르 및 폴리인산의 가수분해를 촉매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임신 예후 값으로 이는 유산을 겪지 않은 여성들은 유산을 겪은 여성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인이 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불임 여성의 100%는 마그네슘 수치를 정상화한 후에 출산했다는 점입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보통 셀레늄 600 마이크로그램을 2개월 이상 경구 복용하고 마그네슘은 6개월간 경구로 복용 시 혈중 적혈구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토대로 이전에 불임 여성 12명에게 1일 마그네슘 600mg을 복용시킨 결과 적혈구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정상화 수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구 내용입니다. 일부 연구는 마그네슘 결핍이 당뇨병 여성의 유산과 태아의 기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아는 저칼슘 혈증 발병 기전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이 조산을 방지한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임신 기간 중 마그네슘 보충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출산에 필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 보충은 진통과 질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보충은 조산의 경우에 8.2%에서 2.8%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14번째, 마그네슘과 월경전 증후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월경전 증후군을 영어로 프리멘스트루얼 신드롬이라고 하며 보통 약자로 PMS라고도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마그네슘 보충제가 팽만감, 잠을 자지 못함, 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생리전 증후군과 관련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결합이 한 가지만 복용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 내용입니다. 9명의 정상적인 여성과 26명의 월경전 증후군 환자의 혈청을 받아 원자 흡수 분광법을 사용하여 마그네슘 농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그네슘 농도는 월경전 증후군 환자에서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혈청 마그네슘 농도 측정을 월경전 증후군 환자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출생부터 12개월까지는 의사의 감독 없이 아이에게 마그네슘 보충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80mg이고 4살부터 8살까지는 130mg이며 9살부터 13살까지는 240mg입니다. 청소년 남자의 경우는 14살부터 18살까지는 410mg이며 청소년 여자는 360mg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는 19살부터 30살까지는 400mg이며 여자는 310mg입니다. 성인 남자 31살 이상은 420mg이며 여자는 320mg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14살부터 18살까지는 400mg이고 19살부터 30살까지는 350mg입니다. 그리고 31살 이상은 360mg입니다. 가로 내용은 모유 수유 여성의 경우 복용량입니다. 참고로 임신 기간이나 수술과 질병 회복, 운동 후에는 마그네슘을 더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복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그네슘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따라서 심장이나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그네슘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역질, 구토, 심각한 혈압 저하, 혼동, 심장 박동 둔화, 호흡마비, 심장 부정맥, 심장마비, 사망 등이 있으며 마그네슘만 복용한 경우에는 다른 미네랄의 결핍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 복용으로 인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장애, 설사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흡수될 때 칼슘과 경쟁을 합니다. 만일 체내 칼슘 농도가 이미 낮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흡수로 인한 칼슘 결핍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결합하여 복용해야만 합니다. 마그네슘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약물은 마그네슘 보충제 사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과 항생제 상호작용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은 퀴놀론계 계열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 그리고 유도 감염증 치료제에 쓰이는 항균제인 니트로푸란토인 등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마그네슘 복용은 이들 항생제 복용 2시간 전이나 이후에 복용해야만 합니다. 퀴놀론계와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퀴놀론계 항생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시프로플록사신이 있습니다. 시프로플록사신은 호흡기 감염, 귀나 코, 목구멍 감염,
폐혈증 등의 각종 감염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10%가 있습니다. 2. 레보플록사신이 있습니다. 레보플록사신은 포도구균, 화농연쇠구균, 용혈연쇠구균, 장내구균, 폐렴구균 등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레바퀸이 있습니다. 3. 노르플록사신이 있습니다. 노르플록사신은 복잡하지 않은 요로 감염에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노록신이 있습니다. 4. 오플록사신이 있습니다. 오플록사신은 만성기관지염, 지역사회 획득폐렴, 피부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로 상품으로는 플록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독시사이클린이 있습니다. 독시사이클린은 세균성 폐렴, 여드름, 클라미디아 감염, 초기 라임병, 콜레라 및 매독 등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2. 미노사이클린이 있습니다. 미노사이클린은 여드름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테트라사이클린이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많은 세균성 감염을 막는 데 사용되는 스트랩토마이시즈에 의해 생산되는 항생물질로 1950년대 초에 개발되었으며 주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결핵 치료 항생제입니다. 유의할 점은 마그네슘과 병용투여는 신경근육 약화와 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 약물인 칼슘 통로 차단제와 마그네슘에 관한 상호작용입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는 소동맥벽의 평활근에서 칼슘의 작용을 차단해서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지게 하는 약물입니다. 유의할 점은 칼슘 통로 차단제를 복용하는 임산부가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은 현기증,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 위험이 증가됩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암로디핀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노바스크가 있습니다. 2. 약물로는 들티아젬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카디젬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니페디핀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프로카디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과 당뇨병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의할 점은 알터나겔과 같은 제산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화 마그네슘은 혈당 수치를 제어해주는 당뇨병 약물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대표적인 당뇨병 약물은 글리피자이드, 글루카트롤, 글리브리드, 마니크로네이즈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혈당을 제어하기 위해서 당뇨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과 디곡신에 대한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곡신은 신부전 치료제입니다. 디곡신과 마그네슘 복용 시 유의사항. 마그네슘 혈중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디곡신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심장의 두근거림과 구토 같은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디곡신은 더 많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디곡신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 혈중 농도를 관찰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마그네슘과 레보메타딜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보메타딜은 마약 치료에 사용합니다. 유의할 점은 마그네슘과 레보메탈딜 약물의 병용투여는 QT 연장 증후군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QT 연장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기는 심장질환입니다. 일곱 번째, 마그네슘과 이뇨제의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티아지드 계열 이뇨제와 루프 계열 이뇨제는 마그네슘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아지드 이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클로로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우릴이 있습니다. 2. 약물로는 인다파마이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노졸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메토로졸이 있으며 제품으로는 자록소린이 있습니다. 4. 약물로는 폴리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레네세가 있습니다. 5. 약물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프 이뇨제입니다. 1. 약물로는 프로세마이드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라식스가 있습니다. 2. 약물로는 부메타나이드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부메스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티아지드 계열 이뇨제와 루프 계열 이뇨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마그네슘과 라베톨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베톨은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유의할 점은 마그네슘과 라베톨 약물의 병용 투여는 비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심박 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9번째, 마그네슘과 페니실라민 약물과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니실라민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와 구리대사 이상으로 인하여 간, 뇌, 각막, 신장 및 적혈구에 구리가 침착되는 윌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페니실라민과 마그네슘 복용 시 유의사항. 페니실라민을 고용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은 마그네슘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다른 영양소 보충제는 페니실라민과 관련된 부작용을 감소시킵니다. 만일에 페니실라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 보충제가 당신에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담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마그네슘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